생유산균 주스를 개발하고 약초 유산균 화장품을 연구해 온 지 12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산균 주스와 대사산물 주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또 먹어서 소화기와 비뇨기의 질환들에 좋은 영향을 주는 줄만 알았던 유산균과 분해 대사산물들이 항균 기능과 유기물 분해 능력으로 우리 일상생활의 위험 요소와 해로운 것들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소화불량이나 위염, 장염 증세가 있는 분들이 생유산균 주스와 분해 대사산물 주스를 직접 만들어 먹어본다면 정말 효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어떻게 유산균에 이런 효능이 있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생유산균과 분해 대사산물이 우리 인체 장기들에 유익할 뿐 아니라 생활 속의 위험과 해독을 퇴치하는 팁을 알려드릴 참인데, 그중 하나, 유산균 희석한 물을 칼과 도마에 스프레이 하는 것으로 간암 발생에 있어 20% 내외를 차지하는 바람곰팡이 디플라톡신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유산균 희석액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것을 어떻게 쉬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유산균 주스와 분해 대사산물의 효능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여기 두부와 야채를 준비했습니다. 평상시 밀폐 용기에 두부를 넣고 물을 채운 후 냉장 보관할 경우 부패되지 않는 한도는 5일 정도입니다. 물론 매일 물을 갈아줘야 됩니다. 같은 밀폐 용기에 두부와 물을 채운 후 유산균을 병뚜껑 하나만큼 넣으면 되는데 병뚜껑 하나의 양이 8ml입니다. 병뚜껑 하나만큼의 유산균을 밀폐 용기에 부어서 뚜껑 닫고 냉장고에 두고 보관해 보십시오. 보관 기한은 2배로 늘어납니다. 물론 물을 갈아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상추와 야채, 먹다 남은 콩나물들도 1리터 병 물에 유산균액, 여기 이런 유산균액 한 뚜껑을 희석한 것을 스프레이 해주면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렇게 건강에 뛰어나고 활용 가치가 많은 제품과 컨텐츠가 있다면 꼭꼭 감춰서 돈을 받고 팔아야지 모두 다 알려줘 버리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하지만 생유산균 만드는 법과 활용법을 나 혼자 알고만 있기에는 우리 건강과 우리 생활에 주는 효과가 너무 큽니다. 혼자서만 알고 상품으로 팔아 나 혼자만 배부르기에는 이 생유산균과 분해 대사산물의 개념과 활용 가치는 너무나 크고 훌륭합니다. 약도 아닌 생유산균 주스가 구내염을 예방하고 입냄새를 사라지게 합니다. 소화불량, 속쓰림을 해소해 줍니다. 위염과 식도염 증세를 해결해 줍니다. 장염과 변비를 해소해 줍니다. 질염과 치질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눈, 귀, 코와 피부도 건강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균이 살지 않는 무균 장기인 간장, 방광, 신장, 심장, 뇌 등의 건강에도 관여한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우리 지구촌의 많은 발효식품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 지역의 유목민들이 처음 만들었다는 요거트, 중국 진나라 때 처음 만들어졌다는 콤부차, 코카서스 지역에서 유래됐다는 케피어, 독일의 양배추 발효 음료 사우어크라프트, 일본에서 상업적으로 개발한 야쿠르트, 우리나라 전통의 김치국물, 모두가 건강에 뛰어나다는 유산균 음료들입니다만, 이 유산균 음료들이 소화불량과 위염을 사라지게 할 수 있던가요? 그 독하다는 위장에서의 위산과 담즙산에 죽지 않고 장에 내려갈 수 있나요? 구강에서부터 식도, 위, 소장, 대장, 요도, 항문과 질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의 정상세균총과 염증에
관여할 수 있던가요? 기관과 조직에 이르러 정상 세균총을 만들고 항균 물질과 효소를 분비하여 신장, 심장, 간, 방광, 뇌 등의 주변 장기와 온몸 온 조직의 건강에 관여하나요? AI, 인공지능은 스스로 만들어 먹는 21종 유산균 주스와 식품이 그런 기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21종 유산균이기에 위산, 담즙산에 죽지 않을 수 있으며 풍부한 항균 대사 물질을 분비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곡물 유산균 발효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즐거운 유산균 발효 원액이라는 곡물 유산균인데요.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곡물 유산균액 10리터를 만들어 보는데 몇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이와 같은 10리터 페트 용기, 요거 한 개에 7, 8천 원 합니다. 요거 필요하고요. 자, 이게 3m짜리 히터 열선입니다. 동파 방지 히터 열선이라고 하는데 철물점에 가도 있고 인터넷 오픈마켓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4, 5천 원 합니다. 그리고 이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 부품인데요. 자동 온도 조절이 됩니다. 요거 32,000원 합니다. 집에서 쓰시는 거품기가 없다면 주걱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용기를 덮어서 보온해줄 담요 1개. 자, 투입될 원료는요, 쌀가루 100g, 치커리 이눌린 분말 500g, 분리 대두단백 400g, 동네 슈퍼에서 판매하는 프락토 올리고당 400에서 500g 필요합니다. 이게 1.1L, 1.2kg 됩니다. 도구와 원료 구입처 그리고 구입 방법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유정용 발효나라와 네이버 카페 유정용 발효나라에도 이미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찾기가 힘들다면 유정용 효소과학으로 전화를 주세요. 전화번호는 네이버에 유정용 효소과학 검색하면 쇼핑몰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10리터 페트 용기에 히터 열선을 삥 둘러서 부착해 줄 겁니다. 부착하는 데는 요거 이 테이프 3쪽만 있으면 됩니다. 자, 첫 부분을 자, 여기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겹치지 않게 자, 병을 돌려서 자, 마지막 부분에 자, 테이핑을 해서 부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히터 열선에 자, 전기가 공급되면 따뜻하게 보온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무한정 이 히터 열선을 켜줄 수는 없죠. 온도 37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온도 조절기가 필요하겠죠. 이 온도 조절기에 달려있는 센서를 센서의 끝을 자, 용기에 빈 곳에 자, 히터 열선이 없는 빈 곳을 찾아서 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료들을 집어넣겠습니다. 먼저 35도 정도로 데운 물 4리터를 넣어줄 겁니다. 이게 10리터 용기인데 일단 4리터만 먼저 넣어 볼 겁니다. 자, 준비된 물 35도 정도로
전자레인지나 가스레인지로 데운 약간 미지근한 정도의 물이면 보통 30도 정도 됩니다. 30도나 35도 데운 물을 집어넣어 줍니다. 자, 3리터나 4리터 부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된 쌀가루, 치커리, 이눌린 분말, 분리대두단백 분말을 넣어 줄 겁니다. 재료를 일일이 구하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여기 준비된 원료 키트가 있습니다. 이 원료 키트를 준비된 거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천일염 50g만 30g에서 50g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프라토 올리고당 400에서 500g을 넣어줍니다. 자, 이게 1.2리터인데요 1.2kg인데 400에서 500 정도만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거품기나 주걱으로 이 가루들과 올리고당이 물에 잘 풀리도록 저어줍니다. 그리고 종균 21종 유산균 종균을 1리터를 부어줄 겁니다. 모든 원료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물만 더 채워주면 됩니다. 물도 그냥 정수된 물 쓰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정제수 뭐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 한강 아리수 집에서 드시는 거 샘물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 이제 마저 부어줍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여기 목 부분까지, 어깨 부분까지, 병의 어깨 부분까지 채워주고요. 너무 많이 가득 채우면 넘칩니다. 넘치니까는 그러지 마시고요. 뚜껑 닫고 자, 이 담요를 뒤집어 씌울 겁니다. 담요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보온을 해주고요. 이제 그 히터 열선에 달린 플러그를 이 온도 조절기 밑동에 달린 돼지코 컨센트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다 꽂아줍니다. 자, 꽂았습니다. 이 온도 조절기에 플러그가 있죠. 여기 플러그. 이 플러그를 가정의 컨센트에다가 꽂아주는 겁니다. 220V 컨센트에 이 컨센트에 꽂아줍니다. 액정에 불빛이 들어왔죠. 이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밑에 빨간 액정이 실제 이제 조정해줄 온도인데요. 화살표를 눌러서 온도를 높여주거나 낮춰주거나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7도를 맞춰주면은 이 온도 조절기가 알아서 발효용기 내부의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 아까 붙여놨던 센서가 실제 온도를 가르쳐주고 넘치면은 온도 조절기가 꺼져 있다가 다시 또 온도가 내려가면은 또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5일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5일이면 발효가 됩니다. 5일이면 먹을 수 있지만 뭐 일주일 정도 발효해 주면 좋겠습니다. 발효 온도 37도 맞춰주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방법이 발효용기 직접 보온하기입니다. 이보다 더 편리한 방법이 아이스박스. 자, 이와 같은 아이스박스 온도 조절 발효고가 있는데 한번 만들어 두면 필요할 때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히터 열선을 둘러주고 담요를 씌우고 요란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만들어 놓은 발효고에
크고 작은 발효 용기를 넣었다가 발효 시간 되면은 빼내면 끝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이 온도 조절 발효고를 만들어 볼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만드는 법 동영상이 저희 유튜브 유정용 발효나라에 올라와 있으니까 당장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일주일 발효된 겁니다. 이미 발효된 건데 어떻게 발효가 다 됐는지 알 수 있느냐? 냄새를 맡아보면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맛을 보면은 단맛과 신맛이 섞여 있습니다. 그 맛이 입맛에 맞다면 적당한 페트병에 소분해서 먹기 시작하면 됩니다. 5일째부터 먹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단맛이 좀 싫다, 혈당이 높거나 단맛을 싫어한다 싶으면 2, 3일 더 발효해지면 점점 맛이 더 쉬워집니다. 맛을 보고 입맛에 맞을 때까지 발효를 해주세요. 발효 시 의문나는 점이나 유산균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이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최대한 빠르게 답글을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발효물, 이런 유산균 주스가 먹어도 되는지, 강아지 고양이에게 줘도 되는지, 생활 용도의 발효 활용해도 되는지, 잘 발효가 됐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100ml나 500ml 정도 적은 양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직접 맛보고 이 현미경으로 검사한 후 촬영한 유산균 영상을 폰으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보낼 주소를 남겨 놓을게요. 자, 일주일 전에 담가 놓았던 유산균 주스, 곡물 유산균 주스, 물론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저렴하고 단출한 원료로 배양한 유산균액이지만큼 강아지, 고양이에게 먹이고 생활용도로 사용하십시오. 물론 사람이 먹어도 됩니다. 먹는 즉시 소화 잘 되고 입냄새 사라지고 위염, 장염, 변비들이 좋아집니다. 미리 담가 놓은 이 곡물 유산균 주스에 유산균이 잘 배양되었는지 이 현미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서 유산균 개체수 현황을 들여다본 후 이어서 유산균 상담실 코너와 이 곡물 유산균, 저희는 이 생활용도 곡물 유산균을 즐거운 유산균 발효원액이라 부르는데요. 이 즐거운 유산균의 생활용도 활용 팁 일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 개체수가 아주 잘 분포돼 있네요. 이 정도 유산균이면 1억에서 10억 개체수가 무난하겠어요. 이 유산균을 한 잔 들이키면 바로 트림이 나오면서 소화가 잘 되는 것부터 유산균과 분해 대사산물의 효과를 느끼게 되지요. 쌀가루와 치커리 이눌린, 대두 단백 등을 먹이로 한 이 유산균.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강아지, 고양이, 가축들, 식물들, 관상어들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활 속의 위험하고 해로운 환경을 정화해 보자고요. 유산균으로 설거지하기. 유산균 희석액에 기름기 묻은 그릇들을 한두 시간 담근 후 설거지하면 유산균이 만들어낸 젖산, 초산, 리파제 등의 효소들이 지방을 분해해줘요. 또 박테리오신 등의 대사산물이 그릇에 코팅되어 잡균의 오염을 막아줘요. 유산균 희석액으로 설거지 후 싱크대에 부어놓으면 그것만으로 환경 정화에 도움이 돼요. 유산균과 대사산물이 환풍구와 배수구의 잡균과 곰팡이 포자 번식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기름기 묻은 그릇이 아니어도 유산균액을 희석한 세제로 닦기만 해줘도 유산균과 대사산물이 그릇에 코팅되어 잡균 오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주방 악취 제거도 유산균으로. 조리 후 생선과 기름 냄새를 제거해주는데 유산균만한 게 없어요. 유산균이 생성한 분해효소와 유기산이 기름과 탄화물의 pH를 낮춰 지방과 단백질 찌꺼기를 분해해줘요. 리파제, 프로테아제 등의 효소가 지방을 분해하는 거예요. 유산균이 생성한 젖산과 초산이 알칼리성 악취물질인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 황화수소 등을 화학적으로 중화시켜줘요. 박테리오신, 과산화수도 등의 항균 대사산물이 잡균 오염을 예방해줘요.
박테리오신 등에 의한 살균도 이뤄지지만 유산균이 표면에 정착하면서 부패균, 대장균, 곰팡이균의 서식 공간과 영양분을 차단하는 거예요. 단순한 살균이 아니라 좋은 균이 나쁜 균을 밀어내는 균형 생태 복원 효과예요. 냉장고 내부 냄새와 잡균 제거도 유산균으로. 냉장고 내부에 유산균액을 분무하면 유산균이 냄새의 원인인 부패균과 곰팡이균의 서식을 억제해줘요.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젖산과 초산은 냄새를 유발하는 휘발성 화합물을 분해하고 박테리오신 같은 항균 대사산물이 세균 증식을 차단해줘요. 또한 효소가 음식 찌꺼기와 눈에 보이지 않는 유기물 잔사를 분해해 냉장고 안을 청결하게 만들어줘요. 그 결과 냉장고 안의 냄새가 사라지고 신선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어요. 발암물질 아플라톡신도 유산균으로. 온 가족이 먹을 음식이 가족의 입으로 들어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칼과 도마. 얼마 전 중국의 어느 가족이 폐암 등 여러 암에 걸렸다는 기사. 도마나 칼에 번식한 곰팡이 아플라톡신 때문이었어요. 유산균액과 항균 대사물질인 박테리오신, 과산화수소들이 균 오염을 예방할 뿐 아니라 생유산균은 치명적인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데 도움을 줘요.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등이 아플라톡신 분자와 결합해 가용성 상태를 줄여 체내 흡수를 낮춰준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어요. 유산균이 곰팡이의 생장을 억제하거나 아플라톡신 생성 경로를 억제하며 미생물의 효소가 아플라톡신의 구조를 변형시켜 독성이 덜하거나 무독성 대사체로 전환시킨다는 보고가 있기도 해요. 또한 유산균 주스를 먹어줄 경우 장 점막 건강을 돕고 장 투과성을 낮춰 아플라톡신의 흡수를 줄인다는 보고도 있어요. 상추 등 야채를 신선하고 오래 보관하려면 유산균을 뿌려주세요. 냉장된 야채가 시들고 상하는 것은 첫째, 잎과 줄기 표면에서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이고 이어서 세균들로 인해 부패가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유산균액은 증산되어 시드는 것을 막아주고 박테리오신 등이 세균을 퇴치하여 부패를 막아주기 때문에 야채가 오래도록 싱싱하게 유지 보관될 수 있어요. 두부 보관도 유산균으로. 두부가 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분과 단백질이 많아 세균이 쉽게 번식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pH 3.5에서 4.0 정도인 유산균액 안에 두부를 완전히 잠기게 하면 그 환경 자체가 부패균이 자랄 수 없는 산성 환경이 되고 젖산과 초산이 pH를 낮춰 부패균과 곰팡이 효모의 생성을 억제해줘요. 또한 박테리오신 등은 단백질 분해 세균을 억제하여 두부의 점액 발생을 억제하고 부패 세균을 살균해줘요. 과일 채소 씻을 때 유산균을 넣어줘요. 과일이나 채소를 씻을 때 유산균액을 넣으면 유산균이 만든 젖산, 초산, 효소가 표면의 농약 성분과 유분, 왁스층을 분해해줘요. 동시에 항균 대사산물인 박테리오신과 유기산이 유해 세균을 억제해 위생을 높이고 미세한 틈새의 오염물까지 제거해줘요. 그 결과 잔류농약과 묵은 때가 사라지고 과일과 채소 본연의 신선함과 향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옷장, 이불장에도 유산균 희석액을. 우리가 숨쉬는 공간에는 부패균과 유익균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때 옷장이나 이불 등에 유산균액을 뿌려주면 유익균이 표면에 점유막을 형성하면서 부패균과 곰팡이의 자리 경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선점 효과예요. 유산균이 먼저 자리 잡으면 나쁜 균이 살 틈이 없게 되는 원리인 거죠. 그런 다음 유산균, 항균 물질들이 황색 포도상 구균, 곰팡이, 대장균들을 살균하여 결국 우리들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어린이, 병약자들이 있는 공간이라면 더더욱 생활 속 살균에 유념해 주어야 해요. 유리창 닦을 때도 유산균 희석액으로. 유산균 희석액으로 유리창을 닦으면 유리창이 더 깨끗하고 오래가요. 젖산과 초산이 유리창에 자리 잡은 먼지와 잡균의 오염물을 녹이고 유산균과 박테리오신 등이 항균막을 만들어 먼지와 곰팡이를 막아줘요. 화학세제 없이 자연이 청소하는 깨끗함, 유산균의 힘인 거지요. 잠자리에도 뿌려진 먼지 진드기와 잡균, 곰팡이를 예방하세요. 커튼과 이불, 서랍장에 유산균 발효액을 뿌리면 냄새와 곰팡이가 사라져요. 유익균이 자리를 차지해 부패균과 진드기를 억제하고 젖산과 초산이 냄새 분자를 분해해줘요.
살균이 아닌 균형의 청결, 유산균이 우리가 숨쉬는 주변 환경과 생태를 지켜주는 거예요. 침대와 잠자리의 진먼지 진드기는 사람의 각질, 비듬, 피지를 먹으며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한 환경을 좋아해요. 유산균은 이 환경을 덮어 부패균과 곰팡이의 번식을 억제하는 거예요. 유산균이 분비한 젖산초산이 pH를 낮춰 진드기 곰팡이가 서식할 수 없게 만들어요. 게다가 유산균이 방출한 박테리오신, 과산화수소 등이 병원균과 곰팡이의 90% 이상을 감소시켜 진드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해줘요. 을지문덕 장군이 요동벌의 식량을 남김없이 태우거나 옮겨버렸어요. 그 결과 뒤이어 공격해온 수나라 군대를 굶게하여 승리한 청야작전이 바로 이거지요. 악취 나는 쓰레기통에도 악취 나는 쓰레기통에 유산균 희석액을 뿌리면 냄새가 사라져요. 유산균이 냄새균을 억제하고 젖산과 초산이 암모니아 황화수소 같은 냄새 분자를 분해하기 때문이에요. 화학적 탈취가 아닌 유산균을 통한 자연적인 정화예요. 인체에 해로울 까닭이 없는 소독과 분해인 거지요. 화장실 타일에도 유산균을 뿌려주세요. 화장실 타일에 유산균 발효액을 뿌리면 곰팡이와 찌든 때가 생기지 않아요. 유산균이 표면을 차지해 부패균과 곰팡이의 자리를 막고 젖산과 초산이 오염과 때를 녹여내는 거예요. 청소 후에도 깨끗함이 오래가는 이유. 곰팡이와 찌든 때 대신 살아있는 유산균을 남겨두는 지혜지 뭐겠어요. 냉장고와 싱크대 밑에도 유산균을 냉장고 밑과 싱크대 구석에 유산균 희석액을 뿌리면 세균과 해충이 사라져요. 유익균이 부패균을 밀어내고 젖산초산이 대장균을 억제해 냄새와 먹이원을 없애주는 거예요. 살충이 아닌 생태의 균형으로 잡균과 개미, 진드기의 서식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유산균 희석 비율이 100배에서 300배까지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유산균을 많이 넣으면 살균이나 오염 제거 효과는 좋겠지만 유산균 비율이 많을 경우 여름철에는 초파리가 날아들어요. 초파리도 유산균이라면 사죽을 못 쓰거든요. 여름철만 아니라면 100배액을 사용해도 돼요. 1리터 병에 물을 넣은 후 쌀물 유산균액 1뚜껑을 부으면 100배액이에요. 새집 증후군 예방은 유산균으로. 기침, 콧물이 나오고 피부 트러블에 두통과 피로감 등이 지속되는 새집 증후군. 유해 화학물질 때문에 우리 몸의 내부는 더욱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유산균액을 분무하면 유산균이 표면에 정착해 이들 유해물질을 유기산과 효소로 분해하고 휘발성 화합물의 산화를 촉진해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켜줘요. 동시에 항균 대사산물이 곰팡이균과 세균 증식을 억제해 공기가 정화되고 새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이 줄어들어 건강한 실내 환경이 만들어져요. 사용한 유산균액을 배수구로 흘려보내면 환경 정화에 도움이 된답니다. 유산균 희석액을 설거지나 배수구에 흘려보내면 유산균이 하수구와 구정물의 유기물과 기름때를 분해하며 부패균의 번식을 억제해줘요. 젖산, 초산, 효소, 박테리오신 등 유산균의 대사산물이 악취의 원인 물질을 제거하고 배관 내부의 기름막을 녹여 막힘을 예방하기도 해요. 이렇게 흘러간 유산균은 하수로와 개울, 강으로 이어져 남은 유기 폐수를 자연 분해하며 수질 정화와 생태 복원에 기여하게 돼요. 유산균은 버려져서도 인간을 배신하는 일이 없어요. 인간과 환경을 위해 최후까지 유익균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식물의 잎과 줄기에 유산균을. 식물의 옆면에 유산균액을 뿌리면 잎 표면의 미생물 균형이 바뀌어 유해균과 해충이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돼요. 유산균이 분비하는 젖산과 초산이 해충의 번식을 억제하고 점착성 대사산물이 잎 표면을 코팅해 진드기나 곰팡이 포자 부착을 막아주는 거예요. 동시에 효소와 비타민이 잎의 세포 활력을 높여 광합성이 활발해지고 잎색이 윤기 있게 살아나게 돼요. 단 옆면에 뿌려줄 때는 희석의 농도가 묽어야 해요. 그래야 잎이 타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유념해야 해요. 음식 쓰레기에 유산균 희석액을. 음식 쓰레기에 유산균액을 뿌리면 부패균 대신 유익균이 빠르게 증식해 부패와 악취를 억제해줘요.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젖산, 초산, 효소들이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며 박테리오신 등 항균 대사산물이 썩는 냄새의 원인균을 사멸시켜요.
그 결과 악취가 사라지고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발효되어 퇴비화가 촉진되며 해충과 세균 오염이 줄어드는 친환경 정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쌀물 유산균을 살균과 공기정화 등 생활용도에 사용하거나 강아지, 고양이에게 먹이면 좋다고 했는데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쌀물 유산균은 가장 단출한 원료로 만들었지만 유산균 개체수는 적지 않은 유산균입니다. 당연히 사람도 음용할 수 있는 음료입니다. 하지만 애써 발효하여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이니만큼 한 번 먹을 때 유산균뿐 아니라 영양과 특효 성분도 함께 섭취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원료가 비교적 단출하게 들어간 쌀물 유산균은 생활용도 혹은 애완동물과 가축들 건강을 위해 양보하고 비타민 등이 가득한 과실이나 특별한 건강 증진 효능을 지닌 특용 작물 그리고 질병 치유 능력이 있는 한약재 같은 허브 식물을 발효한 유산균 주스를 먹어서 일석이조,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를 챙기자는 뜻에서 가축들이 먹을 유산균 주스는 따로 발효하자는 것입니다. 유산균은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해요? 그리고 먹는 방법은요? 생유산균 주스 음용은 통상적으로 100ml에서 150ml를 하루 2회 이상 음용하면 좋겠지만 개인별 장의 건강 상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장 상태에 따라 먹는 양과 횟수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흔히 삼쾌 응용법을 말합니다. 삼쾌란 쾌식, 쾌변, 쾌면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건강의 실질적인 지표가 되겠지요. 위장이 좋아 쾌식을 하게 되면 장도 좋아 쾌변을 하게 되고 장내 유산균이 정상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많은 분해대사 산물을 만들어 몸의 각 조직에 효소들을 전달해 줄 때 결국 잠도 잘 자게 되는 쾌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삼쾌, 쾌식, 쾌변, 쾌면이 잘 이루어지는 분들은 위장과 소장, 대장 등의 정상 세균층이 잘 형성된 건강한 분들이기에 굳이 유산균 주스를 과다하게 음용할 필요는 없겠고요. 삼쾌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유산균 음용의 양과 횟수를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홍삼을 발효한 홍삼 유산균 주스를 저녁 먹을 때 300ml 가량을 한꺼번에 음용하고 있습니다. 나눠 마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마시는 건 좋은 음용법은 아니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영유아나 어린이에게 유산균 주스를 먹여도 되나요? 어떻게 얼마나 먹여야 해요? 아토피를 앓는 영유아들의 경우 생유산균 주스를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먹여주는 것만으로 아토피가 완치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음용 중 처음 한동안은 아토피 증상이 더 심해진 듯 했으나 아랑곳않고 꾸준히 음용시킨 결과 아토피 증상이 깔끔하게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특히 생유산균 주스를 가까이 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편식하기 쉬운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잡아주고자 한다면 이 유산균 음료를 먹이면 해결됩니다. 유익균이 장 점막 세포의 대사와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면서 그렘린과 렙틴이라는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장이 건강하면 소화가 잘 되고 식욕이 안정됩니다.
혹시라도 장내 염증이 있을 때는 유산균 대사산물이 염증을 해소해주고 그러면 소화 효소 분비도 활발해져 음식을 먹었을 때 더 맛있고 즐겁게 느껴집니다. 유산균 주스를 하루 3회 몸무게에 비례하여 적당량을 원액제에 먹이거나 신맛을 싫어할 경우 다른 과일 주스나 꿀 등을 희석한 것을 먹여줄 경우 소화력이 왕성해져 밥을 먹고도 금세 또 다른 먹거리를 찾게 되지요. 이럴 때는 너무 비만하지 않도록 유산균 먹는 양을 조절해서 먹이면 식사 잘하고 변 잘 보고 잠을 잘 자게 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90%가 유산균이 많이 분포한 건강한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지요. 이 세로토닌이 바로 행복감, 안정감, 집중력을 강화하여 기억력, 집중력이 좋아지는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생유산균 주스를 잘 챙겨 먹이면 학습력이 뛰어난 우등생으로 자라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장내 유산균이 잘 분포되지 않은 이상세균총이 형성된다면 장내 독소나 염증으로 인해 세로토닌 형성이 억제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불면, 초조, 우울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관 중인 유산균 발효액에 하얀 곰팡이막 같은 게 떠올라 있어요. 이거 먹어도 되나요? 유산균에 나타나는 균막은 효모막입니다. 된장, 고추장, 식초, 간장 등 우리 모든 발효식품들에서 나타나는 균막과 같은 겁니다. 콤부차에서 볼 수 있는 코스비는 효모와 유산균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 생물막인데 유산균 발효에서도 걸쭉한 복합 생물막이 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코스비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효물의 냄새가 고약할 때 생기는 생물막은 나쁜 곰팡이에 의한 생물막이므로 전량 폐기해 버려야 합니다. 이런 발효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효기, 페트병에 구멍이 뚫려 있어 산소가 새어들어가 종균이 모두 죽어버렸다면 모를까. 발효의 기본적인 조건을 지켜주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유산균 발효가 잘 됐다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발효가 끝난 후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가정에서 유산균 발효가 잘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산도 페이퍼로 pH 3.5 내외인지 재어볼 수 있지만 산도 페이퍼가 아니어도 맛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냄새가 상큼하고 맛이 부드러운 신맛이 난다면 발효가 잘 된 것입니다. 신맛이 중요합니다. 신맛이 난다는 건 발효가 완성됐거나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약간 단맛이 난다면 신맛이 날 때까지 며칠 더 발효하면 좋습니다. 신맛은 나지 않고 단맛만 난다면 온도나 산소 차단 등의 기본 조건이 불충분해서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신맛과 단맛이 같이 존재할 때 발효를 멈추고 1리터 내외의 페트병에 소분해서 상온에 보관하거나 냉장 보관하여 먹으면 좋습니다. 20도 내외의 상온에서 보관할 경우 남아있는 당질을 먹이로 약간의 발효가 진행되는데 탄산가스가 빵빵하게 차오를 수 있으니 뚜껑 열 때 유념해야 합니다. 냉장 보관하게 되면 유산균의 활동이 대폭 느려집니다. 유산균들이 멈춰 있어서 탄산가스 생성도 활발히 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우리 몸으로 들어가 37도의 따뜻한 체온을 만나면 금세 활동을 재개합니다. 유산균 발효가 실패한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대를 갖고 기껏 재료들 모아서 유산균 발효에 도전했는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런 맛이 나지 않거나 약간의 구린내가 난다면 유산균이 사멸하여 발효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안내한 대로만 한다면, 다시 말해 종균 투여, 산소 차단, 37도씨 온도, 그리고 당진류의 식이섬유 먹이 공급, 이런 기본 조건이 지켜졌다면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원인을 바로잡아 다시 발효하면 정상 발효될 수 있습니다. 종균이 투여됐다면 발효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원료들은 상하지 않습니다. 이미 투여된 종균과 발효 대사산물의 항균 기능이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발효물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한 명을 추첨해서 금주의 발효왕으로 선정해서 10만 원 상당의 약초 유산균 화장품과 샴푸, 여성 청결제 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약초 유산균으로 만든 저희 화장품과 샴푸, 크림과 로션, 에센스, 립글로스들인데요. 이 약초 유산균으로 만든 립글로스인데요. 이 립글로스로 튼 입술을 예방할 수 있고 늘 유분기 나는 입술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발효 결과물을 작은 병에 담아 저에게 보내줄 경우 현미경 관찰 후 유산균 동영상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해 드리고 있습니다.